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2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은 챕터 1의 남은 부분을 마저 끝내고 새로운 챕터인 챕터 2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2와 관련된 주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동사의 시제 2 편의 중에서 현재 완료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 및 활용 팁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럼 챕터 1의 나머지 부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7번 예문입니다. 지난번에 하고 남겨둔 거는 과거 시제 simple past와 과거 진행의 비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련된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7번에 두 예문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because로 시작하는 dependent clause 종속절이고요. 그러니까 raining 다음에 종속절의 끝을 알려주는 커마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in clause, independent clause 주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자, 진행형 시제가 종속절에 쓰였고요. 단순 과거 시제가 주절에 쓰인 것 지금 확인이 되네요. 자, because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I took the bus home. 자, 비가 오고 있는 것은 지금 버스를 타기 전 조금 더 먼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버스를 타려고 지금 나와 보니까 아니면 창밖을 보니까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행형을 만드는 조동사 과거 시제에 맞춰야 되니까 it과 짝이 될 수 있는 was 그리고 동사의 ing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속절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 took the bus home. 집에 버스를 타고 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B. I stayed at home because I wasn't feeling well. 자, 집에 머물렀다. 여기에서 home은 부사로 쓰인 거고요. 여기에서 stayed는 at 다음에 명사를 home으로 받은 겁니다. home은 그때그때 품사가 달라질 수 있는 어휘 중에 하나이죠. 그 집에 머무른 것은 그 이유가 뭔가요? 이제 dependent clause가 주절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커마 없이 원인이 쓰여진 건데요.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집에 머물렀다는 거죠. 자, feel well 하면 컨디션이 좋다라는 얘기인데 I wasn't feeling well 이렇게 과거 진행으로 쓰였잖아요. 이건 또 과거보다 조금 더, 즉 stayed at home 한 것보다 더 먼 과거에 이제 약간 몸 상태가 안 좋기 시작했는데 그게 과거에 어느 시점까지 계속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머물렀다 라고 말해야 되니까 because 이하의 종속절에는 이렇게 과거 진행의 시제가 쓰인 것입니다. aspect 상이라고 하지만 그냥 쉽게 시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종속절에 과거 진행이 쓰인 거가 되시나요? 이 과거 진행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자, 물론 이렇게 I stayed at home because I was sick 이렇게 모두 두 절의 시제가 단순 과거로 쓰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문장의 의미와 27번 B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 because 이하의 과거 진행이 쓰였을 때는 둘 다 단순 과거로 주절과 종속절에 쓰인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한글로 더 설명을 드려놓은 부분을 꼼꼼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xercise 8 갈게요. 다음 얘 두 가지를 잘 보고 이렇게 example 1, example 2 얘가 두 개가 있어요. 주어진 문장들을 주절과 종속절로 쓰일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해서 이 주어진 문장 이렇게
슬래시로 두 파트씩 남겨져 있잖아요. 잘 판단한 후에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when이나 while 또는 because로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past continuous 이렇게 여기가 띄어쓰기가 돼야 되는데요. past continuous 그리고 past simple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It was starting to snow 라는 과거 진행의 문장과 We left to school 여기도 좀 띄어쓰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를 떠났다 라는 단순 과거 시제가 쓰인 문장을 적절하게 첫 번째 예나 두 번째 예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일단 when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종속절을 먼저 시작하여서 When it was starting to snow, we left to school 이라고 쓸 수 있죠. when으로 시작하는 종속절을 past continuous tense로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떠났는데 이미 눈은 우리가 학교를 떠나기 전에 시작돼서 종례를 마치고 나와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라는 의미를 담을 땐 이렇게 종속절에 past continuous를 쓸 수 있는 거죠. 또는 We left to school when it was starting to snow 이렇게 주절을 먼저 쓰고 종속절을 나중에 쓸 수도 있죠. 어쨌든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example 1이든 2든 이런 식으로 다음에 주어진 세 개의 문장들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I was working in the garden 했으면 그리고 나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I got picked by a tick. pricked 그러면 get pricked 하면 찔리다란 얘기죠. 뭐에 의해서 찔렸어요? 작은 가지에 의해서 찔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만들어 보셨어요? 여기에 while을 넣으면 되겠네요. 뭔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 종속접속사 while 넣고 커마를 넣을 수 있겠죠. While I was working in the garden, 내가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I got pricked by a twig. 일은 손가락이 찔리는 그 시점의 과거 시제보다 더 먼 과거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손가락을 찔리는 그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찔리고 나서까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렇게 종속절에 진행형 시제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파트는 The rest of my family were eating dinner. 나의 가족의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나머지가 저녁을 먹고 있었다. I arrived. 여기다 이번에 써볼게요. When 들어가면 되죠. 더 대문자 T로 바꾸고요. The rest of my family were eating dinner when I arrived. 그죠? 내가 도착한 그 과거의 시점 이전부터 저녁밥을 먹기 시작했고, 내가 도착했을 때도 먹고 있는 중이었었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past continuous로 쓰여진 종속절이 먼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커마 필요 없죠. 맞아. 여기, 커마 여기에 when이 들어가니까, 자, 커마 필요 없습니다. 3번. I didn't notice mom coming home. 엄마가 집에 오는 것을 알아챘다. notice는 알아채다 하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알아챘다. 이렇게 다음에 나오는 보충어가 이렇게 현재 분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I was listening to loud music in my room. 그런데 알아채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시끄러운 음악을 내 방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니까 이것은 무조건 여기 because가 들어가야 되네요. 자, 그러니까 커마 필요 없습니다. I didn't notice mom coming home because I wasn't listening to loud music in my room. 그러니까 엄마가
오시기 전에, 집에 오시기 전부터 나는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있었다가 돼야 되고, 엄마가 왔을 때도 내가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알아채지 못했다 라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종속절에 past continuous가 쓰인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에 28번 정리할게요. 28번에는 두 개의 문장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단순 과거와 과거 진행 두 개의 시제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렇게 시제 차이 외에는 똑같습니다. 주어 똑같고요.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in the sea 똑같습니다. 하지만 단순 과거일 때와 과거 진행일 때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단순 과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력한 의미가 현재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진행은 incomplete action,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된 행동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로 쓰였을 때는 이 사람이 drown은 익사하다 하거든요. 바다에서 한 남자가 익사했다. 익사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익사했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의미를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이렇게 과거 진행형으로 쓰인 문장은 incomplete action, 여기도 영어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조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나머지 설명은 밑에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단순 과거와 과거 진행의 의미를 확실히 예문을 통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새로운 챕터 2 동사의 시제 2 갈게요. 두 개의 퀘스천이 있습니다. Question 1. What are perfect aspects? 자, 동사의 시제 2에는요. 이렇게 완료상에 관해서 우리 흔히 완료 시제라고 하죠. 완료 시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are the difference between perfect tenses and others? 그리고 이렇게 단순 시제, 여기서는 제가 그냥 tense를 썼어요. 단순 시제와 나머지 것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챕터 1에서는 과거와 과거 진행, 그리고 현재와 현재 진행의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챕터 2에서는 과거 완료상과 다른 것들, 예를 들면 과거 완료와 과거의 비교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오는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완료상 perfect aspect, perfect tense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급자이시기 때문에 완료하면 세 가지가 떠오르겠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리고 미래 완료가 떠오르겠죠. 자, 이런 완료상에 진행상이 덧붙여져서 또 세 가지가 더 떠오르시겠죠?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까지 이렇게 6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더 꼼꼼히, 덜 중요한 것은 조금 느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역시 완료가 의미하는 것을 영어로 한번 짚어볼게요. 이렇게 perfect의 의미는 prior to now, 지금의 전, 즉 이전, 현재 상황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현재 완료는 그렇고요. 당연히 과거 완료는 prior to the past, 과거의 이전을 의미하고요. 미래 완료는 prior to the future를 의미합니다. 자, 그 의미를 일단 그런 거야? 라고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는 과거 완료 시제에서 동사의 동작은 과거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 완료 시제에서 동사의 동작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완료에서의 동사의 동작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렇게 prior to now, prior to the past, prior to the future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인데 그때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는 의미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 이전에 바로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가 되고요. 현재는 당연히 happening now,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present perfect는 happening sometime before now, 지금 전에, prior to now, before now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이전에 어떤 때에 뭔가 벌어지고 있을 때 perfect, present perfect라고 하고 지금까지 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past는 happening in the past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뭔가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의 진전이 없는데요. past perfect는 happening before a specific time in the past. 자, 어떤 특정한 시간 이전에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역시 이것도 past, 좀 더 현재에 가까운 과거 시점인 past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future가 있어요. future 뭐예요? happening in the future. 뭔가 미래에 뭔가 벌어지는 게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근데 future perfect는 이 미래의 어떤 시점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는 미래잖아요. 여기 present, 현재보다 더, 미래의 의미니까 미래는 미래인데, 미래보다는 그 이전에, prior to the future. 미래보다는 그 이전에 뭔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이 일어나는 것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둘씩 제가 색깔을 같이 해 놓은 거예요. 각각의 왼편에 있는 것들이 오른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순서도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past보다 더 먼 past perfect라는 거, present보다 자 시기가 이전에 있는 것이 present perfect라는 거예요. 또 future보다 미래 이야기이기는 이야기이지만 좀 더 현재에 가까운 미래에 관련된 것이 future perfect라는 이 순서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법 포인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완료. 오늘은 현재 완료까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present perfect라고 하고요. 자, 여기 now에 어떤 사건이 있고요. 과거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어떤 사건, 요 바로 밑에 있는 내용 읽을게요. 과거에 발생한 어떤 사건이 현재를 설명하거나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현재 완료상이라고 하고,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조동사 has나 have가 필요하고, 자, has나 have가 갖고 있는 접사 ing까지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문법 포인트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을 해 봤는데요. 이게 이미지 4예요. 자, 첫 번째 X는 과거에 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고, 두 번째 X는 그 사건이 현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이미지로서는 확실하게 감이 안 오는데요. 어쨌든 예문을 통해서 자, 익혀볼게요. 예, 보겠습니다. 자, 29번 A와 B의 대화입니다.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A라는 사람이 Have you found my car keys? 자, 부부의 대화예요. 남편이 묻습니다. 내 자동차 열쇠 찾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Here, I found them 이라고 여기 나 찾았어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조동사 have가 맨 앞에 나와서 완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헬핑 버브인 have가 맨 앞에 나와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죠.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will로 시작해서
의문문을 만드는 것 지난번에 트리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요. 맨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have와 짝지어지는 접사 en이 find에 작용을 해서 과거분사 found가 된 거지요. 자, 이 컨텍스트를 제가 한번 여기서부터 제시를 할게요. 주어진 상황은요. 건망증이 있는 남편이 차가 필요해서 차 열쇠를 찾다가 그의 자동차 열쇠를 함께 찾고 있는 아내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현재 완료를 써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이 부가 열쇠를 찾기 시작한 거는 과거의 어떤 시점이잖아요. 아까 그 이미지에서 봤던 것처럼 첫 번째 맨 오른쪽에 왼편에 있는 그 X를 말하는 건데 현재까지 계속 찾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질문인 거니까 그 과거의 시점에서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찾는 현재의 열쇠를 찾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와의 연관성이 있는 시제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Did you find my car keys? 했으면 이건 과거의 시점에 끝났던 내가 내 열쇠 과거에 찾았었냐?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와 관련된 대화에는 질문이 질문이 present perfect 시제가 돼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담긴 답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왜 이런 대화가 현재 완료 문법 포인트를 사용해서 대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30번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왜 Have you found my car keys? 라는 현재 완료로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했는지 더 이해해보는 예문 계속 살펴볼게요. A라는 이것도 A와 B의 대화입니다. A가 You lost your cell phone a few years ago. Did you happen to find it? 이렇게 여기서는 과거 시제로 단순 과거 시제로 물어봅니다. 자, A가 묻습니다. 너의 휴대전화 며칠 전에 잃어버렸지? 그거 혹시 찾았니? 자, 뭔가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와에는 연관이 없는, 현재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의 친구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있네. Yep, luckily I found it under my bed. 이거는 현재까지 뭔가 이어지는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운 좋게도 내 침대 밑에서 it는 이 B의 휴대전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I found my cell phone under my bed 이렇게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당연히 나 그거 내 침대에서 찾았어. 침대 밑에서 찾았어. 우리말로도 it라는 대명사를 쓰는 게 맞죠. 이 경우에는 단순 과거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simple past를 쓰지만 아까는 뭔가 현재 상황에서 계속 찾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내 자동차 키 찾았나? 라고 물어볼 때는 현재 완료를 써서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영어라는 것이죠. 또 현재 완료를 쓰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하게 알아두어야겠는데요. 무언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정확한 날짜를 알 필요가 없을 때,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도 현재 완료를 쓰게 됩니다. 아까 그 예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정확한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에 관련된 부사구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과거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점을 정확히 모를 때, 또 뭐 굳이 정확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단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로 쓰입니다. 요것이 그렇습니다. Recently I've lost my cell phone. 최근에 내 휴대전화 잃어버렸어 라고 할 때는 현재 완료로 쓰이는 겁니다. 과거에 이 화자는 핸드폰을 잃어버렸겠죠. 하지만 이런 것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단순, 과거가 아닌
현재 완료를 썼다면 현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못 찾고 있다 라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물론 이렇게 과거 시제로도 쓸 수 있어요. Recently I lost my cell phone 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요. 차이는 현재 완료를 썼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못 찾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쓰였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언제 무언가를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쓰고요. 지금까지도 못 찾았다 라는 의미를 더 담아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볼게요. 그러면요, 나 요즘 입맛이 없어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recently I lost my cell phone 처럼 단순 과거도 맞고, 그 다음에 recently I've lost my cell phone 이렇게 완료를 써도 여기서는 맞다고 했는데, 나 요즘 입맛이 없어 라고 말할 때도 두 가지가 다 맞을까요? 일단 입맛이 없다 했을 때는 또 똑같이 뭔가 물건을 분실하다에 lose를 쓰는 것처럼 여기서도 lose를 써서 lose one's appetit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 요즘 입맛 없어 했을 때는 어떻게 쓸까요? recently 붙여도 되죠. I've lost my appetite these days. 이번에는 요즘, 최근에 라는 recently 써도 되지만 요즘이라는 these day라는 부사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I've lost my appetite these days가 맞을까요? 아니면 단순 과거를 써서 I lost my appetite these days로 쓰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simple perfect tense를 써야 되죠. 그때는 simple 안 붙이죠. present perfect tense를 써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 요즘 입맛이 없더라는 것은 과거의 입맛이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에 입맛이 뚝 떨어져서 지금까지 입맛이 없어 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미지를 통해서 완료상의 의미를 잘 이해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했었죠. 즉 과거에 벌어진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present perfect tense를 쓰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I lost my appetite 했으면 지금은 입맛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입맛이 지금은 회복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확실하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줘야지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현재 완료를 쓰는 경우는 언제냐? 새로운 정보로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나 뉴스를 알리기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recent event나 new information으로서의 recent events를 말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합니다. 31번 예문 여기까지 오늘 살펴볼게요. 두 가지 예문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 둘 다 현재 완료 simple present perfect tense가 쓰였습니다. 첫 번째 A. Professor Lee's class has been cancelled. 이거는 new information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 완료가 쓰였다는 건 자, 어떤 친구가 모든 친구들한테 이제 알리고자 할 때, 이 교수님 수업이 휴강이야 라고 전달할 때, 만약에 조교라고 봐도 되네요. 조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Professor's assistant가 자, 이 교수님 휴강입니다. 오늘 수업 휴강입니다.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는 B 갈게요. Recently there has been a gunfight downtown. 이거는 뉴스 기자가 이렇게 기사 속에 쓴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쓸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꼭
복습 필요하겠죠? 확실히 복습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